안녕하세요. 김박사의 와인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저의 와인리스트 두 번째로 이태리 시칠리섬에서 온 돈나푸가타 앙겔리 레드와인을 준비했습니다. 와인 라벨을 보시면 금발머리를 휘날리는 아름다운 여인이 달밤을 틈타서 말을 타고 어디론가 황급히 떠나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돈나푸가타는 이태리어로 피신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림 속의 이 여인은 시칠리의 여왕 마리아 캐롤리나입니다. 19세기 초 프랑스의 군대가 나폴리를 침공해 왔을 때 황급히 나폴리에서 시칠리로 몸을 피신하게 되는데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와인이 되겠습니다. 나폴리와 시칠리의 여왕이었던 마리아 캐롤리나는 그 유명한 합스부르크 왕가의 황녀였던 마리아 테레지아의 10번째 딸이었죠. 그녀의 여동생이 바로 프랑스의 루이 16세 부인 마리 앙뚜아네트였죠. 마리 앙뚜아네트가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담두대에서 처형당하자 프랑스를 증오하며 반프랑스적인 정책을 펴다가 자신의 땅을 뺏기고 시칠리로 피신하게 된 것이죠. 프랑스의 압력으로 결국 시칠리에서도 쫓겨나서 자신의 고향인 오스트리아로 돌아가 비참하게 죽게 되는데 시칠리 사람들은 그녀를 그리워한 나머지 그녀가 머물렀던 동네 이름을 돈나푸가타, 즉 피신한 여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지금은 와인을 생산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와인을 만든 돈나푸가타 와이너리는 약 170년 전부터 시칠리아에서 마르살라라는 주정강화 와인을 만들어서 아주 유명해진 랄로 가문이 5대째 이어오고 있고 약 40년 전에 돈나푸가타라고 하는 이름의 와이너리를 새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색상은 중간 심도가 아주 깊은 짙은 루비색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 기간의 병 숙성을 통해서 잔의 가장자리는 이렇게 오렌지 껍질 같은 색상으로 옅어진 것을 볼 수 있죠. 그만큼 숙성이 아주 잘 된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 맡을 수 있는 향은 아주 잘 익은 딸기 향이나 블루베리 향 같은 그런 향이 나는 것 같고요. 약간 스파이시한 그런 느낌도 나면서 은은한 오크 향들도 같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민트 향이나 코코아 같은 바닐라 같은 그런 향들도 느껴지고 아무래도 와인이 한 7년 정도 숙성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3차적인 향들도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숲속의 이끼향이나 가죽향, 흙향 같은 그런 향들이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와인은 까베르네 소비뇽이 한 40%, 또 메롤로가 한 60% 정도로 메롤로 비중이 조금 높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우아하면서도 약간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까베르네 소비뇽이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훨씬 더 거칠고 강한 그런 느낌을 주겠지만 메롤로가 아무래도 비중이 높다 보니까 거기서 주는 부드러움, 풀바디로 가지는 못하고 한 미디엄 정도의 그런 바디감이 느껴집니다. 프렌치 오크통에서 한 1년 숙성을 하고 또 병 숙성을 한 18개월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이 와인과 잘 어울리는 음식은 바베큐나 스테이크 아니면 이렇게 비프 버거 같은 음식하고도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 앙겔리라고 하는 이름은 결국 안젤리카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왔죠. 그 안젤리카는 이태리의 가장 유명한 시인인 루드비코가 지었던 광란의 오를란도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죠. 거기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었는데 결국 오를란도는 그 이교도 여성하고의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랑 때문에 이제 미쳐가는 광란의 오를란도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었죠. 라벨을 보시면은 이태리어로 여인, 기사, 무기 그리고 사랑이라는 뜻이 담긴 글이 쓰여져 있죠. 돈나푸가타가 시칠리에서 많은 종류의 와인을 만들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그린 이런 라벨을 가지고 있죠. 네, 이 화이트 와인의 이름은 안실리아죠. 콘테사 안텔리나라고 하는 이 지역명을 따서 지은 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이름이 안실리아였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옆에 이렇게 보시면 눈물이 한 방울 흘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슬픈 역사를 말해주는
돈나 후가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돈나 후가타 와이너리는 사실 한 170년 정도의 양주 역사를 가진 그런 오랜 가문이죠. 랄로 패밀리라고.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마르살라라고 하는 주정강화 와인을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이태리 본토는 고급 와인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시칠리는 양조 기술도 좀 떨어지고 또 포도를 재배하는 기술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양 중심으로 간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질은 중시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대부분의 와인들은 아주 진하면서 강한 그런 형태의 와인을 만들어내고 그 와인들이 주로 이제 이태리나 외국으로 농축된 그런 콘센트레이트된 그런 와인으로 많이 팔려 나갔죠. 그렇게 해서 진한 와인이 해외로 추출돼서 자기들의 연한 와인하고 같이 섞어서 그렇게 이제 판매가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전 세계를 대표하는 뭐 여러 종류의 주정강화 와인들이 있죠. 포트 와인이나 마데이라 와인이라든지, 이태리는 이제 마르살라 와인이라고 하는 주정강화 와인이 아주 유명하게 된 거죠. 시칠리는 이태리하고도 아주 다른 그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기원전 700년경에 그리스의 식민지로부터 시작을 해서 페니키아의 지배나 그럼 아랍의 지배, 노르만 그리고 오스트리아 이민족으로부터 많은 어떤 지배를 받아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이태리지만 전혀 다른 역사를 가져왔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죠. 특히 이제 시칠리 하면은 우리가 마피아를 떠올리게 하죠. 사실 마피아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시칠리의 역사와 괴를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이민족의 지배를 많이 받다 보니까 결국 믿을 수 있는 것은 형제나 친지밖에 없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작은 집단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리고 이제 남으로부터 피해를 받았을 때 그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게 이제 하나의 문화로 형성되다 보니까 시칠리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와인의 이름이 결국 이제 피신한 여인이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시기에 정말 현실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상황에 이런 돈나 후가타 와인이 딱 어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